경제 생활의 기본이 되는 고급 정보 꼼꼼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훈훈한 경제에서 살펴가시죠. 오늘도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 함께 할까요? 네, 최근 깡통주택 역전세난이 벌어지면서 전세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고 한다면 세입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소중한 내 전세보증금 지키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사 처리돼서 이사를 가려는 세입자에게 발생하는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이 보증금 문제입니다. 사실 다른 세입자를 아직 구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전세 시세가 입주 전보다 더 떨어져서 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 전세 보증금을 알뜰하게 지키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택시장에서 역전세난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역전세난이란 전셋집 물량은 늘었지만 그 수요가 줄어서 전세 계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겪는 어려움을 말합니다. 결국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또 역전세난이 발생하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매매 가격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역전세를 좀 피하는 게 좋을 텐데, 네, 사실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그 흐름을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역전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일단 공급 물량을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유난히 입주가 몰리고 있는 지역은 전세값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 계약이 끝나는 2년 뒤 바로 이사할 예정이라면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하고요. 또 전세값이 매매값의 80% 안팎으로 높은 수준일 때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집주인이 갭 투자자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 때문입니다. 사실 그게 한창 붐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갭 투자가 좀 위험한 상황인 거죠? 네, 갭 투자는 전세가율, 즉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이 높고 전세값이 상승할 때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말이죠.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52.4%였지만 꾸준히 상승해서 지난해 2월 초에는 75.7%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갭 투자가 유행했지만 지금은 주택시장 온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이 위험한 갭 투자는 임차인, 임대인 모두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전셋집을 계약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계약할 때 어떤 부분 좀 살펴봐야 될까요? 네, 우선 등기부등본상에 자신보다 선수위인 권리가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손해가 밀려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또 집값과 전세보증금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국세와 지방세를 제대로 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환납증명도 요구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가 깨끗해도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면 국세청 등에서 세입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압류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미납 내용이 등기부상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국세청 등이 압류한 시점이 아니고 미납 중이라고 하더라도 압류하기 전에는 등기부가 깨끗합니다. 그러니 등기부만 믿고 계약한다면 배당 순위에서 국세청 등에 밀릴 수 있습니다. 네, 만약의 경우 이제 자신이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순위인지를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전세 계약 후에 이사하는 날 또 확인해야 할 사항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 알아봐야 될까요? 네, 이사하는 날 바로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출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집을 비워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그리고 우선 변제권은 경매 시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 일자까지 받으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혹시라도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이게 우선순위까지 확보할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아도 되는지도 좀 알아볼까요? 네, 신고 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자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자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에게 신고하면 되는데요. 전입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는 거죠?
네,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나 법원,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하면 공휴일을 포함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니 좀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계약 체결 직후부터 신청이 가능해서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좀 더 빠르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계약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인터넷 등기소 전자신청에 사용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법무사, 변호사가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사실 이렇게만 해두면 또 안심해도 되는지도 의문인 게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또 다른 안전장치가 더 있을까요? 네, 보증기관이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담당하는 만큼 보증금 자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요. 예전에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없어져서 별다른 마찰 없이 쉽고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보증 한도와 세입자가 또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좀 알아볼까요? 네, 최근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은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지방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부담 비용 같은 경우는 전세금의 0.128%로 1억 원 기준 연간 12만 8천 원 정도고요. 하지만 청구 후 수령하기까지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지금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확정 일자와 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혹시 이 외에 다른 대비책이 더 있을까요? 전세권 설정 등기도 중요한 장치가 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기 위한 하는 등기를 말하는데요.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도 별도의 배당 요구 없이도 순위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네, 전세권 설정 등기라. 그러면 이 전세권 설정 등기와 확정 일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확정일자는 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는 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비용 차이도 나는데 확정일자는 600원이 되는 데 비해 전세권 설정 등기는 보증금 액수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금이 1억 원이라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데 25만 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러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이 보증금 보상 금액 차이도 있습니까? 네, 세를 얻은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세를 얻은 집의 건물과 토지 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보증금을 보상해 줍니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경우에는 새로 얻은 집의 건물값만 따져서 보상해 주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확정 일자와 전세권 설정 등기와의 차이점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어떤 일이 또 발생할지 모르는데 만기가 돼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만약에 버틴다면 그러면 이게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까요? 네, 내용 증명 발송과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강제 경매 순서로 이어집니다.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변호사 선임과 경매 등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내용 증명을 집주인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난감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게 새로 계약한 집과 이사 날짜가 또 안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돼서 만약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해놔야 좀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도 좀 알아볼까요? 네, 그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세입자가 해당 집에서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전입신고 일자와 보증금이 등기부에 기록됩니다. 하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의 경우 신청부터 완료까지 약 2주 정도 기간이 소요되니 절차를 좀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하셔야 하고요. 등기상 임차권이 등록됐는지를 확인한 후에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한 후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알아서 보증금을 주지 않는 한 남은 건 뭐 소송과 경매뿐인 건가요? 네, 하지만 소송은 누구에게나 어렵고 또 가기 싫은 길이기도 하죠. 또 소송을 통해서 강제 경매를 진행하기 전까지는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조정 신청과 지급명령 신청 같은 약식 절차가 존재하고요. 이를 통해서 한두 달 정도 빠르게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 민사조정 신청과 지급명령 신청 같은 약식 절차를 이용해 볼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약식 절차는 집주인이 이의 신청을 할 경우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악용하는 집주인들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일부러 소송보다 더 오래 시간을 끌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임차인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다른 기회는 없는 겁니까? 네, 판사가 중재해 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상호적으로 손해이기 때문에 합의를 권하는 건데요. 실제로 소액 전세인 경우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를 보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근데 합의라는 건 어쨌거나 돈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집주인이 돈이 없다면서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그때는 합의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상환을 유예해주되 그동안의 이자 비용을 받는 형태의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매월 해당 금액만큼 이자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 임차인의 결단이 있어야겠죠. 네, 계약 기간에 맞춰서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러 이유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정말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데요. 새로 이사 갈 집을 구했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이사를 못 갈 경우에 어떤 방법은 또 없습니까? 네, 그런 경우 서울에서는 이사 시기 불일치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에서 이사 날짜가 맞지 않거나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이사를 할 수 없는 세입자에게 금리 1.8%로 단기간 최고 1억 8천만 원까지 대출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현재 전세자금 대출이 있다면 금융 및 보증기관 협약 운용상 대출 신청이 어렵습니다. 네, 간혹 이 이사 날짜를 정확하게 맞추지 못해서 목돈 마련에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방금 얘기한 불일치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면 저금리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사 시기 불일치 대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단기간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기간은 얼마나 그럼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장기간 이용하는 대출은 아니고 기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즉시 상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할 경우 SH 공공임대주택 임주자에 한해 계약금 대출은 입주일로부터 3개월, 잔금 대출은 최장 2년까지 가능합니다. 또 새롭게 이사가는 임차주택의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SH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 시에는 보증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네, 현재 임차주택의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잠깐 이용하는 이게 틈새 대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현재 살고 있는 계약자와 새롭게 이사 가는 계약자가 다를 경우 그럴 때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까? 네, 아니요. 동일 계약자가 이사 가는 경우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부는 동일인으로 분류돼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고요. 또 서울시에서 타 시도로 이사하는 경우나 또 타 시도에서 서울로 이사 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기금의 운용상 대출 신청이 어렵고 서울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역전세난 우려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이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방법뿐만 아니고 법적 대응법도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자, 오늘 손은한 경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송금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